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국민들은 기필코 판단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아전 인수식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수사 검사에게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 외에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본인이 결백하고 검찰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의 질문을 비판하고 조목조목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능한 변호사지 않습니까? 사실공방, 법리공방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2월에도 국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 처리를 명분으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았지만 1월 31일 오늘에야 본회의를 처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도 고작 3건이 전부입니다.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1월 임시국회가 다 끝나가는 날에 여론이 무서워서 본회의를 연 것입니다. 1월 국회를 이렇게 허비한 민주당이 2월 국회를 또 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인으로서 사인으로서 결함투성이인 김의겸 의원이 제1야당 대변인으로 계속 입을 열고 있는 것, 한국 정치의 불가사의입니다. 언론인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은 사실 확인도 없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밤샘 술판을 벌였다는 거짓 뉴스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유럽연합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고 결국은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1월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고발하겠다고 하자 억울하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서 특검에서 억울함을 풀어라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몰빵으로 청와대 대변직에서 쫓겨났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엽기적인 행각,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내하며 지켜봐야 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서 인격살인적인 거짓 폭로를 계속하면서 억울하면 특검 받아라.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행패입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한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내팽개치는 모습, 국민들은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입니다. 탈원전 날개짓이 난방비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의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생산 단가가 가장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한국전력에 돈을 쓸어 넣었습니다. 난방비 대란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는 민주당의 DNA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불법 탈법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2015년 31.2%에서 2021년 27.4%까지 하락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3.7%에서 7.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각각 킬로와트 시당 368원, 390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6배가 넘습니다. 탈원전으로 LNG 발전 의존도가 29.2%로 증가했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까지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2022년 4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의 이익을 환수해서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정유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다시 적자를 보조해 줄 작정입니까? 그때 거들 새 이름 뭐라고 지을 겁니까? 뭐 불운세 같은 겁니까? 기업을 약탈하려는 경제관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부채가 407조 원 늘어나서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또 30조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살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은 확고합니다. 117만 취약 가구에 현재 15만 2천 원인 에너지 바우처를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올겨울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인상해서 최대 7만 2천 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석 날짜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엄청난 질문을 모두 진술 거부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30페이지 정도 정리한 것만 하고 버티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지켜내야 될 책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석에서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문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해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본인이 변호사인데 왜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전부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나기 위해서 100만 민주당원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처신입니다. 본인이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급하다고 머리를 숨겨봐야 몸통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 혼자 이것을 못 보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 존중하고 제대로 수사받고 억울하다면 무엇이 억울한지를 국민들에게 조목조목 밝히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 1월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가 없고 민주당이 방탄 목적으로 소집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안들이 있으면 하루라도 일찍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회의를 잡았습니다만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60건이 오늘 오전 중으로 처리하면 통과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자신의 당에 있다가 탈당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서 윤미향 의원이 마치
우리 여권인 것처럼 배정을 한 다음에 안건 조정제도의 취지를 짓밟으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의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소위에 해부를 했는데 그것을 원상복귀시키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던 목소리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조건 없이 법사위를 소집해서 법사위에 가서 하루빨리 통과를 기다리는 60여 건이 넘는 민생 법안들 처리에 협조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법입니다. 겉으로 보면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농업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법안입니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초과 생산된 쌀을 무조건 사들여야 한다면 당장은 쌀값이 고정되고 농민들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모두 쌀 농사를 짓게 돼서 쌀은 한정없이 남게 되고 그것을 수매하는데 농정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모두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의 고부가 가치는 지체화됩니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서 빠져나기 위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출석하는 날짜, 시간, 그리고 조사 시간까지 정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곤란한 검사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서로 대신하고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한 대장동 결제 서류를 내밀자 진술을 거부를 했습니다. 진술서로 대신할 조사라면 출두하지 말고 진술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큰소리 쳐놓고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는 비겁한 허풍을 떨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목표로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여 기소하려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증거를 부정하고 묵비권으로 뭉개는 피의자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증거가 없다며 큰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추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 정적제거를 하고 정치 공세를 해도 본인의 범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닙니다.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가치도 없는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께서 더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장동을 설계하고 도장 찍어 결제해 놓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두 아랫사람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조폭의 수법을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뜬금없이 던졌던 왜 이렇게 떠냐는 질문이 사실은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이었던 것입니다. 당당히 임하겠다 했으니 검찰에 다시 출두하여 당당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조작하여 기소하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당히 입을 열고 본인이 설계하고 결제한 대장동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소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님 왜 이리 떠십니까? 쫄지 마십시오.